여러분들 다시 만났어요. 우리 지금까지는 과학의 2단원 지구와 달의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제 2단원을 마치고 3단원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3단원 제목이 여러 가지 기체예요. 그래서 다양한 실험들을 사실 학교에 와서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요것은 잠시 미뤄두고요. 4단원으로 먼저 넘어갈게요. 4단원의 제목을 보면 우리 교과서 70쪽, 71쪽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제목이 뭔가요? 네, 칠판에도 나와 있는데 식물의 구조와 기능이죠. 그래서 이번 단원 식물과 구조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 번째 넘어가면요. 72, 73쪽에 식물의 생김새를 몸으로 표현하기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친구들과 함께 게임 활동을 통해서 몸으로 표현해보는 활동인데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신체적인 접촉을 하거나 또는 대화를 많이 나누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하고 오늘은 선생님과 식물이 과연 무엇인지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식물의 반대말이 뭔 것 같아요? 동물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전에 동물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요. 식물은 생물 중에는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죠. 우리 생명체 중에는요. 자, 그러면 식물은 무엇을 식물이라고 할까요? 보면 알 것 같은데 이걸 말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선생님 조금 더 간단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생일에 무슨 국 먹죠? 네, 미역국 먹죠. 자, 미역국에 들어있는 그 미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역. 또 미역하고 비슷한 게 다시마라는 게 있어요. 또는 그와 비슷한 거 뭐 핵함 이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모양인지 떠올렸나요? 자, 그럼 이런 미역이나 다시마, 핵함 같은 것을 우리는 해조류라고도 부르거든요. 자, 얘네들은 식물일까요? 아닐까요? 더 어려워요. 네, 얘네들은 우리 해조류라고 부른다고 했죠. 우리는 이것들을 조류라고 부르고요. 새 말하는 조류 말고 또 다른 조류예요. 한자어가 다릅니다. 이 조류에서부터 아마 얘네들이 식물의 조상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런데 식물은요, 얘네들이 조상이라 그랬죠. 특히 갈조류, 녹조류와 같은, 그러니까 갈색깔이나 녹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 조류들, 얘네들이 원래 예전부터 조상이었는데 거기서 진화가 되어서 식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역이나 다시마, 핵함과 식물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미역, 다시마, 핵함 같은 것은 어디에 살아요? 네, 얘네들은 물 속에 살죠. 태어날 때부터 물 속에서 태어나서 자랍니다. 반면에 식물은 어디에서 자라요? 물론 물 위에 떠서 자라는 식물, 수중식물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식물들은 어디? 땅에서 자라요. 그쵸? 땅을 좀 더 다른 말로 토양이라고도 하죠. 토지에서 자라요. 그 이전에 물 속에서 자라는 이 조류 같은 경우에는 물에서 모든 영양분을 얻어서 자랄 수 있었어요. 물 속에 많은 영양분도 얻고요. 또 물이니까 바로 물도 흡수할 수 있고요. 그리고 햇볕을 봐야 되는데 바다에 있는 햇볕이 반사됨으로써 햇볕을 흡수함으로써 거기서 모든 영양분을 얻고 광합성을 할 수 있었어요. 반면에 이제 땅으로 나왔어요. 땅을 나와 보니까 자, 미역이 만약에 땅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흐물흐물하겠죠. 지탱할 힘이 없겠죠. 그래서 어딘가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착하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생겨난 게 식물에서 무엇이 이 역할을 하죠? 지탱하는 역할? 네, 뿌리가 바로 그 지탱하는 역할을 해요. 정착시키는 역할을 해요. 자, 우리는 식물은 땅에서 자라요. 땅에서 자라면 영양분을 어디에서 얻어야 될까요? 네, 토양에서 얻을 수도 있고요. 또 공기 중에서 얻거나 햇빛을 통해서 얻어야 돼요. 그죠? 우리는 자, 토양이나요, 또는 공기 중, 또는 햇빛을 통해서 영양분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얻기 위해서는 토양에서는 뿌리가 토양에 내려 있으니까 그 영양분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수분이라든지 또는 햇빛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네, 식물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인 줄기와 그리고 잎이에요. 그래서 줄기와 잎을 통해서 물도 흡수하고요. 그리고 햇빛도 받아서 광합성도 하고요. 그러면서 영양분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식물이죠. 여기서 잠깐 식물과 동물의 큰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식물은 스스로 자신이 영양분을 얻어내요. 그래서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동물은 이 식물을 먹는다든지 또는 또 다른 동물을 먹는다든지 해서 다른 동물들, 다른 식물들 무언가를 먹어서 에너지를 내는 것이 동물이에요. 그래서 식물과 동물의 차이는 그러하다라는 걸 잠시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식물은 뿌리, 줄기, 잎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만 살면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동물이 새끼를 낳거나 알을 낳아서 자손을 번식하는 것처럼 식물도 마찬가지로 자손을 번식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겠죠. 그래서 식물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씨를 만드는 꽃과 그리고 열매가 있어요. 물론 꽃이 없는 또는 열매가 나지 않는 식물도 있을 수는 있겠죠. 어쨌든 우리는 기본적으로 식물이라고 하면 뿌리, 줄기, 잎, 꽃, 열매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이에요. 4단원의 제목이 뭐였어요? 식물의 구조와 기능이었어요. 구조라 하면은 이루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식물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식물은 뿌리, 줄기, 잎, 꽃, 열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자,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기능이에요. 기능이라는 거는 무엇을 뜻해요? 네, 역할. 하는 일을 말해요. 그러면 각각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이제 다음 차시부터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 세포는 어떻게 생겼을까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것처럼 식물들도 물론 이것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뿌리, 줄기, 잎도 마찬가지로 이 뿌리가 되기 위해서는 뭐로 만들어져 있어야 할까요? 네, 제일 기본적인 사실 단위는 사람도 그렇고 동물, 식물 모두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조직들이 하나의 식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생물의 단위가 세포죠. 그러면 식물을 세포를 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은 눈으로 세포가 보입니까? 우리 피부에 있는 여기 세포 보여요? 자세히 보면 보일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어렵죠. 이 세포, 사람의 피부 세포 마찬가지로 식물의 세포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눈으로, 육안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그럼 무엇을 이용해서 봐야 될까요? 망원경으로 봐야 될까요? 돋보기로 봐야 될까요?
물론 돋보기로 보면 좀 더 확대되기 때문에 잘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너무 작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포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네, 현미경이 필요해요.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는 세포를 관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 올 수가 없고, 그리고 여기 지금 현미경이 준비되어 있지 않죠? 집에 현미경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늘 수업에서 이제 다음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한번 현미경 관찰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과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